네, 이번 시간에는 그 랜덤 서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가져왔죠. 네, 여러 형태의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가 가져왔고, 이 클래스 모듈에서 가장 특이한 사항은 이제 랜덤 서치 CV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네, 그리고 나서 어, 이제 가장 좋은 이제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뽑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는 기존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네,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여기서 이제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데이터를 이제 추출할 때, 칼럼을 추출할 때 이제 뭐 한 100개의 칼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제 100개의 칼럼이 존재했을 때, 뉴메릭이랑 그 다음에 오브젝트, 그래서 뉴메릭이나 오브젝트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추출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드는 우리가 이제 그 select dtype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할 겁니다. 예, 네, 코드는 이런 include라는 것은 해당되는 그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을 이제 포함시킨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와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브젝트랑 카테고리는 일종의 이제 문자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플로트랑 인트는 여기서는 네, 그죠, 숫자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테고리컬 피처스, 그 다음에 뉴메리컬 피처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 확인 한번 해보면, 네, 보시면, 네, 그러면은 한쪽은 이제 인덱스 스모커 데이타임은 오브젝트라고 돼 있고, 오브젝트 카테고리컬이죠. 그 다음에 토탈 빌 팁 사이즈는 그 숫자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을 네,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형을 이제 빌드를 할 건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했을 때는 네, 상단에 한번 좀 보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좀 단촐하게 진행을 했었죠. 네, 그죠? 예, 이렇게 단촐하게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올 건데,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뭘 해줄 거냐면,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하나 추가를 할 건데, 뭘 추가할 거냐면, 이 원어딩 코더 상에 핸들 언노운이라고 좀 쳐보겠습니다. 네, 핸들 언노운. 핸들 언노운이라는 거는, 이 핸들 언노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피처를 이제 다룰 때, 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카테고리 카드 있죠. 학습되지 않는 카테고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한다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학습되지 그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넷데이에 주 데이터가 이제 이 데이 타임을 열면은 주 데이터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데 그 중에 이제 오타가 있었는지 만약에 수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학습시키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학습이 이제 한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 예측을 진행을 할때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그죠? 학습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시한다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구축을 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안 바꿨네요, 그죠? 그 데이터를 분리를 안 했어요. 데이터 분리를 한번 해보죠. 자, 네,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처럼 x 언더바 트레인, 그 다음에 x 언더바 테스트, y 언더바 트레인, y 언더바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쉐이프 메서드를 써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각각의 데이터가 맞는지 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랜덤 서치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랜덤 서치는 결국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파라미터 설정을 진행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맥스뎁스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어, 설정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수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랜덤 서치 파라미터 타입을 만약에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제 적용을 한다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냐? 보통 이렇게 적용을 할 때는 큰 범위를 주고 레인지를 보통 많이 써요. MP 레인지를 써가지고 그 넘파이 레인지죠. 그걸 써가지고 보통 설정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인지를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죠? 레인지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하나 제가 찝어드리면 지금 앞에 있는 이 클래스 파일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여기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CLF로 바꾸게 되면은 그럼 얘도 앞에는 이렇게 CLF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언더바가 두 개예요. 언더바를 이제 두 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했는데 이제 넌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넣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넌을 작성을 한번 추가한 거고 이때 이제 concatenat이라는 메서드를 써가지고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충 대략적인 레인지만 주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학습을 할 때 이 파라미터 설정을 어디다가 넣어줘야 되냐면 랜덤 서치 시브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모양 학습이 이제 끝났습니다. 모양 학습이 끝났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파이프라인 해당되는 모듈이 같은지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델을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면 이게 CLF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을 때 구성했던 이 모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모델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CLF죠. 파람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위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했던 이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키값과 밸류 값으로 이어진 것을 여기다가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10번 정도 수행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교차 검증을 수행하겠다. 네, 교차 검증을 이제 5회 실시하겠다. 라는 뜻이고, 그럼 각각의 스코어링에 대해서 우리가 어큐러시를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그 모델의 샘플의 재현성을 위해서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모형 학습이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랜덤 서치를 하게 되면은 뭘 뽑을 수가 있냐면 가장 좋은 베스트 파라미터를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가장 좋은 모델을 우리가 출력을 가능한 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우리가 테스트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 예측 지표를 그 예측값을 뽑아야 되니까 예측값 지표와 평가 지표를 이제 산출하려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보는 화면, 네, 이렇게 코드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코드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 코드 완성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베스트 언더바 에스티메이터 이것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은 바로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뽑을 수가 있고 이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뽑은 거에서 바로 예측을 하게 되면 클래스가 이제 구현이 되죠. 클래스가 구현이 된 것을 실제값이랑 비교했을 때 네, 그러면은 그 정확도가 이렇게 가장 좋은 모델을 이렇게 산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가지고는 모형을 뭐 가장 낮을 때는 뭐 15%, 10% 이렇게 올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뭐 80%, 85%막 이렇게 내가 올리고 싶다고 하면 데이터 재가공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좀 난해지고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데이터 재가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분석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모델을 이제 잘 만드는 게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이 모델에서 중요한 분석을 통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모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가는 이 과정이 머신러닝 포트폴리오 예측 관련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나 좀 알려드릴 거는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코드 설명은 별도로 하진 않을 거고 전체적인 코드 설명, 시각화 코드 설명은 제가 하진 않을 거고 이 보시면은 이 리절트가 있어요. 네, 이것만 좀 가져올게요. 이것만 잠깐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밑에 시각화 코드는 제가 이제 업로드는 그냥 해드릴 거예요. 네, 밑에 시각화 코드는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네. 보시면 이 리절트 어, CV 언더바 리절트에 가시면 리절트라는 페이지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은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이제 사용이 됐다는 것을 할 수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에 대한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그 스코어 점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왼쪽에 있는 게 파람스가 이제 뭐냐면은 그 데이터인 거죠. 그죠? 네, 그 조합이죠, 조합. 조합을 통해서 점수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스코어 점수는 다 이제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바로 우리가 설정했을 때 어큐러시 정확도 점수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여러 번 수행을 했을 때 가장 좋았던 모델 그리고 평균적인 모델을 이제 뽑아가지고 가장 이제 테스트가 좋았던 이 형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출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랭크 테스트를 기억했을 때 그러면은 이 조합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V 언더바 리절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이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상황을 진행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 간편한 게 뭐냐면 그냥 여기 굉장히 이제 사실 범위가 되게 많잖아요. 그냥 범위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랜덤 서치는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이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최석의 모형을 이제 자동으로 세팅을 해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고 거기서 가장 좋은 모델을 어,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베스트 파라미터만 가져와서 예측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코드 전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심화카 코드가 이렇게 코드를 이제 마련하는 작성한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올려놓기만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또 이제 심화카 코드 한번 좀 공부 한번 해보시면서 네, 가장 좋은 모델이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